나는 그날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처음으로 그 아이들을 봤다. 검은 상복을 입은 채로 나는 제단 앞에 서서 향을 피우고 있었는데 갑자기 작은 손이 내 치마를 잡아당겼다. 아줌마, 아빠가 왜 안 일어나? 6살쯤 된 소년이 물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옆에 서 있는 여자애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울고 있었다. 나는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이 아이들이 민준의 자식들. 내 남편, 아니, 이제는 전 남편이었던 그놈의 숨겨진 비밀이었다.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민준은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남자였다. 우리는 서울의 번화한 강남에서 작은 아파트에 살았고 그는 IT 회사에서 승승장구하며 나에게는 세상의 모든 걸 약속했다. 결혼한 지 5년, 우리는 아이를 가졌지만 그 아이는 태어나기 전에 잃었다. 유산의 고통이 나를 갉아먹을 때 민주는 다시 만들자고 위로했다. 그런데 그 위로 뒤에는 이 아이들이 있었다. 그의 첫사랑과의 사생아. 그는 나를 속이고 그 여자와의 관계를 유지하며 나에게는 늦은 밤 야근이라고 거짓말을 했다. 장례식은 사고로 인한 것이었다. 민준의 차가 한강 다리에서 추락한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음주운전이라고 했지만 나는 알았다. 그는 빚더미에 앉아 있었고 회사에서 횡령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이었다. 그 횡령. 나도 한몫했었다. 민준이 둘이 미래를 위해라고 설득해 서류에 사인한 그 돈, 5억 원 운하는 그 죄를 대신 짊어질 각오를 했지만 그는 나를 버리고 도망쳤고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아니, 정말 스스로였을까? 내 손이 떨렸다. 그 아이들의 눈빛이 나를 꿰뚫었다. 엄마. 아니, 아줌마, 소년이 다시 물었다. 그 말에 내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나는 그날 밤 장례식장을 나서며 결심했다. 이 아이들을 돕겠다. 아니, 이용하겠다. 민준의 비밀을 파헤치고 그의 가족을 무너뜨리겠다.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다. 아이들을 돌보는 일이 나의 복수 계획의 첫걸음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서울의 겨울비가 내리는 거리를 걸으며 나는 핸드폰을 꺼내 민준의 전 여자친구, 지은의 번호를 검색했다. 그녀는 아이들의 엄마, 그리고 민준의 횡령 동업자. 그녀를 무너뜨리면 모든 게 끝날 터였다. 다음 날, 나는 지은의 집으로 갔다. 강북의 낡은 원룸, 문을 열자마자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지은은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고 아이들은 방구석에서 장난감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민준 씨의 부인분이시죠? 갑자기 왜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미소를 지었다. 아이들을 돌봐줄게요. 민준이 남긴 유언장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거짓말이었다. 유언장은 없었다. 하지만 지은은 의심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무너져 있었다. 민준의 죽음으로 그녀의 삶도 끝난 셈이었다. 아이들의 이름은 민호와 지은이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여자애는 엄마와 같은 이름. 민호는 호기심 많고 지은이는 조용한 아이였다. 처음 며칠 나는 그들을 돌보며 민준의 흔적을 찾았다. 서랍 속에 숨겨진 USB, 은행 거래 내역. 횡령의 증거가 쏟아졌다. 민준은 나뿐 아니라 지은에게도 돈을 빼돌렸고 그녀를 속여 아이들의 등록금을 갚는 데 썼다. 지은은 알지 못했다. 민준 오빠가. 왜, 그녀가 올 때 나는 안아주며 속으로 웃었다. 이 여자도 속았구나. 하지만 아이들이 변화를 가져왔다. 민호가 아줌마, 밥 해줘라고 졸랄 때 나는 오랜만에 부엌에 섰다. 유산 후로 요리를 포기했던 나에게 그건 고통이었다. 지은이는 그림을 그려주며 지게 우리 가족이야 라고 말했다. 그림 속에 나도 있었다. 세 사람이 손을 잡고. 그날 밤 나는 울었다. 복수는 언제 시작할까? 지은을 고발할까?
하지만 아이들의 미소가 나를 붙잡았다. 시간이 흘렀다. 한 달 후, 나는 아이들을 데리고 공원에 갔다. 한강공원, 민준이 좋아하던 곳. 민호가 아빠는 왜 강에 빠졌어? 라고 물었다. 나는 대답 대신 아이스크림을 사줬다. 그때 지은의 전화가 왔다. 오빠의 회사에서 조사 왔대요. 돈이 사라졌다고.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에 물들어 있었다. 나는 침착하게 말했다. 걱정 마, 내가 알아볼게. 속으로는 계획을 세웠다. 회사에 익명으로 증거를 보낼 테다. 지은을 끌어들여. 그날 저녁, 아이들이 잠든 후 나는 USB를 열었다. 파일 속에 충격적인 영상이 있었다. 민준과 지은의 미래, 그리고 나의 사진. 민준이 지은에게 그녀는 바보야. 우리 돈으로 새 삶을 시작하자 오고 말하는 장면. 내 피가 끓었다. 하지만 영상 끝에 민준의 독백. 사랑해, 지은아. 하지만 아이들 때문에. 그녀를 버릴 수 없어. 그는 갈등했다. 아니, 그건 변명일 뿐. 나는 컴퓨터를 던지고 싶었다. 다음 날, 나는 지은을 만났다. 카페에서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커피를 마셨다. 언니, 민준 오빠가 나한테도 속였대요. 그녀가 울었다. 나는 손을 잡았다. 함께 이겨내요. 아이들을 위해. 하지만 내 마음은 차가웠다. 이 여자를 이용해 민준의 유산을 빼앗겠다. 회사 보험금 10억 원, 그것으로 아이들을 키우고 지은을 감옥에 보낸다. 아이들이 나를 자줌마에서 지모로 부르기 시작했다. 민호가 학교에서 돌아와 이모, 숙제 봐줘라고 할 때 내 가슴이 아팠다. 지은이는 점점 나에게 의지했다. 언니가 있어서 다행이야. 그녀의 눈빛에 죄책감이 스쳤다. 그녀도 알았다. 민준의 비밀을. 하지만 말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나를 자극했다.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2달째 되던 날, 사건이 터졌다. 회사에서 지은을 소환했다. 횡령 혐의. 그녀는 나에게 전화해 울부짖었다. 언니, 어떻게 해? 아이들은. 나는 차를 몰고 그녀의 집으로 달려갔다. 문을 열자 민호가 문턱에 앉아 울고 있었다. 엄마가 안 와. 지은이는 경찰서로 끌려간 상태였다. 나는 아이들을 안고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이게 시작이야. 나는 아이들을 데리고 내 아파트로 왔다. 강남의 고급 빌라. 민준과 살던 곳. 아이들은 처음 보는 장난감과 TV에 눈을 반짝였다. 와, 이모 집 예뻐. 민호가 소리쳤다. 지은이는 밤늦게 풀려났다. 증거가 부족해.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다. 언니, 나 민준 오빠와 함께. 그녀가 고백했다. 모든 걸. 민준이 그녀를 유혹해 돈을 빼돌린 일, 아이들을 숨긴 일. 미안해요. 당신 남편을 훔쳤어요. 나는 미소 지었다. 지난 일이야. 이제 가족이잖아. 하지만 밤에 나는 익명 계좌로 증거를 경찰에 보냈다. 지은의 은행 기록, 민준과의 통화 녹음. 다음 날 그녀는 다시 체포됐다. 영장 발부. 아이들은 나에게 달라붙었다. 이모, 엄마 언제 와? 나는 곧 올 거야 라고 거짓말했다. 속으로는 그녀가 10년형 받길 바랐다. 아이들과의 생활이 시작됐다. 나는 직장을 그만두고 프리랜서로 일했다. 아동 상담사 자격증을 살려 민호와 지은의 학교를 다녔다. 민호는 ADHD 증세가 있었고 지은이는 트라우마로 밤에 악몽을 꿨다. 나는 그들을 안아주며 민준의 그림자를 지웠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독이 스며들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속삭였다. 이게 복수야. 민준아, 내 가족을 내가 빼앗았어. 지은의 재판이 다가왔다. 나는 증인으로 나섰다. 법정에서
그녀가 나를 보며 울었다. 제발. 아이들을 봐주세요. 판사는 피고는 공모 혐의로 7년형을 선고했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아이들은 무너졌다. 지은이가 감옥으로 끌려갈 때 민호가 전마 소리쳤다. 나는 그들을 끌어안고 법정을 나왔다. 그날 밤 지은이는 편지를 보냈다. 고마워, 언니. 아이들을 사랑해줘. 그게 내 속죄야. 아이들은 나의 집에 정착했다. 이웃들은 새 가족이라고 수군거렸다. 나는 입양 준비 중이라고 대답했다. 실제로 입양 서류를 냈다. 지은의 동의서가 필요했지만 그녀는 이미 사인했다. 아이들을 위해 이제 민준의 보험금이 내 계좌로 들어왔다. 10억 원. 나는 그 돈으로 아이들의 미래를 샀다. 하지만 돈은 복수를 채워주지 않았다. 밤마다 민준의 유령이 나타났다. 너는 괴물이야 라고 속삭였다. 3달 후 티스트가 왔다. 민호의 학교에서 상담 중 아이가 그렸다. 그림 속의 민준, 지은, 그리고 나, 하지만 나의 얼굴에 칼자국. 아빠가 이모를 미워했대. 민호가 말했다. 나는 충격에 떨었다. 민준이 아이들에게 나를 장녀로 가르쳤다고? 지은도 알았을 텐데. 내 복수가 아이들을 상처 입혔을까? 그날 나는 지은의 감옥을 방문했다. 철창 너머 그녀가 웃었다. 언니, 아이들이 당신을 전마라고 부른대요. 들었어요. 그 말에 내 세상이 흔들렸다. 엄마. 나는 민호와 지은이가 나를 그렇게 불렀다고? 감옥에서 나온 편지에 적혀 있었다. 이모가 진짜 엄마야. 나는 울었다. 복수는 끝났나? 아니, 이제 시작이었다. 민준의 가족, 그의 회사 동료들. 그들이 민준의 죽음을 은폐하려 했다. 나는 그 증거를 찾았다. 민준의 차 사고는 우발적이지 않았다. 회사 상사가 밀어붙인 거였다. 횡령을 덮으려. 나는 조사에 착수했다. 밤늦게 컴퓨터 앞에 앉아 해킹 앱을 깔았다. 불법이었지만 복수를 위해 파일 속의 이메일, 상사, 김 사장의 지시. 민준이를 처리해. 돈은 우리가 내 손이 떨렸다. 이제 진짜 복수. 김 사장을 무너뜨리겠다. 하지만 아이들이 방해했다. 지은이가 전마, 앉아, 라고 불렀다. 그 호칭에 내 결심이 흔들렸다. 김 사장의 비밀이 드러났다. 그는 민준의 상사이자 지은의 옛 연인. 민준이 횡령을 저지른 건 그의 지시였다. 회사 자금을 빼돌려라. 내 목줄게. 하지만 민준은 배신했다. 돈을 지은에게 넘기고 도망치려 한 거. 김 사장은 그걸 막기 위해 사고를 꾸몄다. 차 브레이크를 손봤다. 증거는 CCTV 영상, 삭제된 파일 속에 숨겨져 있었다. 나는 변호사를 고용했다. 익명으로. 김 사장 고발 자료의 비용은 민준의 보험금에서. 아이들은 모르게. 낮에는 학교 보내며 엄마가 일해라고 웃었다. 그 미소가 나를 괴롭혔다. 나는 괴물인가? 복수를 위해 아이들을 이용하는? 밤에 지은이가 악몽에서 깨울 때 나는 전마 여기 있어 라고 달랬다. 그 말이 자연스러워졌다. 나도 모르게. 재판 날짜가 다가왔다. 김 사장의 재판. 나는 증인석에 앉았다. 민준 씨의 부인입니다. 법정은 술렁였다. 언론이 달라붙었다. 횡령 스캔들, 미망인의 증언. 김 사장은 나를 노려봤다. 너, 민준의 그년. 그의 눈에 사리가 서렸다. 나는 증언했다. USB 파일, 이메일, 모든 걸. 제 남편을 죽인 건 당신입니다. 판사는 살인교사 혐의를 인정했다. 김 사장은 20년형. 하지만 승리의 기쁨은 없었다. 법정 밖에서
김 사장의 부하가 나를 기다렸다. 너 때문에. 끝장이야. 그는 칼을 꺼냈다. 순간 민호의 얼굴이 스쳤다. 나는 도망쳤다. 경찰에 신고. 그날 밤 아이들은 엄마 무서워 라고 물었다. 나는 안고 반 무서워. 엄마가 지켜줄게 라고 했다. 복수가 나를 보호벽으로 만들었다. 지은의 감옥 생활 소식이 왔다. 그녀는 잘 지내고 아이들 사진을 보며 웃는다고. 편지에 언니가 엄마가 돼줘서 고마워. 그게 내 복수야 라고 썼다. 복수. 그녀도 나처럼. 나는 충격을 받았다. 지은은 민준을 사랑했지만 나를 증오했다. 그런데 이제 나를 인정했다. 트위스트였다. 그녀의 편지 끝에 민준의 비밀 하나 더. 그는 당신을 정말 사랑했어요. 하지만 나 때문에 죄책감에 죽었어요. 민준이. 사랑. 그 영상 속 독백이 떠올랐다. 그는 갈등했다. 나와 지은 사이에서. 나는 울었다. 복수의 대상이 무너지자 공허가 왔다. 아이들과의 일상이 위안이 됐다. 민호의 생일 파티, 지은의 첫 피아노 연주. 엄마, 들어봐. 그 소리가 내 삶을 채웠다. 하지만 김 사장의 부하가 다시 나타났다. 이번엔 협박. 돈을 내놔. 아니면 아이들 다쳐. 나는 돈을 줬다. 2억 원.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다. 그는 더 요구했다. 나는 복수를 결심했다. 이번엔 직접. 해커 친구를 통해 그의 위치를 추적. 한강 근처 창고. 밤에 나는 칼을 들고 갔다. 불법 무기. 하지만 내 놈 때문에 민준이 죽었어. 그는 웃었다. 민준. 그놈이 먼저 배신했어. 김 사장 지시 따랐을 뿐. 싸움 끝에 나는 그를 제압했다. 경찰에 넘겼다. 하지만 내 손에 피가 묻었다. 비유적 피, 정신적 상처. 아이들은 엄마 왜 그래? 라고 물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숨겼다. 이제 진짜 가족이 됐다. 입양 완료. 서류에 덧말한 칸에 내 이름. 하지만 트위스트가 또 왔다. 지은의 석방 소식. 모범수로 3년 만에. 그녀가 우리 집에 왔다. 아이들. 내 아이들, 민호와 지은이가 그녀를 안았다. 엄마, 내 가슴이 찢어졌다. 나는 뭐지? 복수의 끝에서 사랑의 시작. 아니, 다시 배신. 지은이 돌아온 날, 집은 지옥이 됐다. 아이들은 혼란스러워했다. 지은 엄마와 이모 엄마, 둘 다 민호가 물었다. 지은은 미소 지었다. 이모가 진짜 엄마야? 나는. 아줌마,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이해했다. 그녀는 포기했다. 감옥에서 나의 헌신을 알았고 아이들을 내게 양보했다. 언니, 당신이 더 잘 키울 거야. 하지만 그 포기는 또 다른 복수의 시작이었다. 지은은 민준의 회사를 다시 찾았다. 돈을 갚아야 해. 그녀가 말했다. 김 사장의 재판 후 회사 자금이 동결됐고 피해자들이 그녀를 노렸다. 나는 도왔다. 함께하자. 하지만 속으로는 의심했다. 그녀가 다시 배신할까? 민준처럼. 우리는 함께 일했다. 카페에서 서류 정리, 밤늦게 회계 계산. 지은의 손이 내 손을 스칠 때 이상한 감정이 들었다. 우정. 아니, 더 깊이. 언니, 민준 오빠가 당신을 왜 사랑했는지 알아? 그녀가 속삭였다. 당신은 강해. 나는 얼굴이 붉어졌다. 복수에서 시작된 관계가 사랑으로 변했다. 아이들은 적응했다. 학교에서 엄마 둘이 있어 라고 자랑했다. 이웃들은 폴리아모리 라고 수군거렸다. 한국 사회의 시선이 무거웠다.
보수적인 강남에서 두 여자가 아이들을 키우는 건 스캔들. 언론이 다시 기사 냈다. 횡령 미망인과 공모자, 동거생활, 나는 인터뷰 거부. 하지만 스트레스가 쌓였다. 그러던 중 또 티스트. 김 사장의 아들이 나타났다. 20대 청년, 준호. 당신들 때문에 아버지가 감옥 갔어. 그는 협박했다. 아이들 사진 인터넷에 올릴게. 내 스캔들. 나는 공포에 떨었다. 지은은 내가 처리할게 라고 나섰다. 그녀가 준호를 만났다. 카페에서. 나는 몰래 따라갔다. 듣도 보이는 대화. 준호야, 너도 피해자야. 하지만 복수는 안 돼. 준호가 웃었다. 아줌마, 당신이 민준 누나지? 아버지가 말했어. 당신이 유혹해서 지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김 사장의 복수 도구였다. 돈 5억. 아니면 아이들 학교에 소문낼. 지은이 돌아와 울었다. 언니, 나 때문에. 나는 안아주며 결심했다. 이번엔 우리 둘이 복수. 우리는 계획을 세웠다. 준호의 약점 찾기. 그의 SNS, 파티 사진. 그는 마약 중독자였다. 지은이 경찰 친구를 동원. 증거 수집. 밤에 우리는 그의 아파트에 침입했다. 불법, 하지만 컴퓨터의 파일, 마약 거래 기록. 이걸로 끝내자. 우리는 익명으로 경찰에 제보. 준호는 체포됐다. 10년형. 승리 후 지은이 나에게 고백했다. 언니, 사랑해. 민준처럼 아니야. 진짜로. 나는 놀랐다. 복수에서 시작된 사랑. 하지만 받아들였다. 키스. 아이들은 엄마들 왜? 라고 웃었다. 우리는 가족이 됐다. 하지만 사회의 시선은 여전했다. 동성 커플. 아이들 교육 어떻게? 시간이 흘렀다. 1년 후 우리는 새 집으로 이사했다. 한강뷰 아파트. 아이들은 성장했다. 민호는 축구를, 지은이는 발레를. 우리는 점마 1, 엄마 2분라고 불렀다. 지은과 나는 결혼식 비슷한 걸 했다. 작은 파티, 친구들만. 하지만 법적으론 불가능. 한국에서 동성 결혼은 꿈. 그러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민준의 어머니가 나타났다. 할머니, 60대 후반. 내 손자, 손녀를 데려가. 그녀가 소송을 걸었다. 너희 같은 사람들이 키우면 안 돼. 법정 싸움. 증언들. 아이들은 행복해요. 하지만 할머니의 변호사는 전통 가족 파괴라고 주장. 언론이 달아올랐다. 스캔들 가족 vs 혈연. 아이들은 트라우마. 민호가 할머니가 우리 싫어해 라고 울었다. 나는 난이야 라고 달랬다. 지은은 내 잘못이야 라고 자책. 재판 중 티스트. 할머니의 비밀. 그녀가 민준의 횡령을 알았고 돈을 썼다. 증거는 지은의 옛 파일, 할머니 패소. 하지만 그녀의 마지막 말, 민준아, 미안해. 내 복수야. 복수. 민준의 어머니도? 모든 게 연결됐다. 민준은 가족의 어두운 비밀 속에서 자랐다. 아버지의 빚, 어머니의 불륜. 그는 나를 사랑했지만 그 패턴을 반복했다. 지은과 나, 둘 다 그의 희생양. 재판 후 우리는 승리했다. 아이들의 양육권 확정. 하지만 상처는 남았다. 사회의 시선, 괴물 엄마들. 우리는 단합했다. NGO 설립. 대한가족지원 강연들. 사랑이 가족이야. 민호의 생일, 8살. 선물 상자 속의 편지. 민준의 유언. 사랑하는 내 이름, 미안해. 아이들을 부탁해. 내가 진짜 엄마야. 그는 알았다. 죽기 전
모든 걸 계획했다. 복수는 그의 선물. 결말은 비극적 행복. 우리는 가족으로 살지만 과거의 그림자가 드리운다. 아이들이 텀마라고 부를 때 나는 미소 짓지만 속으로 묻는다. 이게 복수인가, 사랑인가? 독자 여러분, 당신이라면? 용서할 건가, 파괴할 건가? 지은과 손잡고 한강을 걷는다. 우리 끝났어, 그녀가 웃는다. 아니, 시작이야, 비가 내린다. 서울의 밤, 복수의 끝, 사랑의 시작. 하지만 영원할까? 퀴스트, 아이들의 눈빛에 민준의 그림자. 그들은 안다. 모든 걸.